미 대선을 둘러싸고 별의별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칼럼을 보면 마치 대선에 졌다고 인정하고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거 논의하자라는 쪽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수의 한국 언론이 미국의 일부 언론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대부분이 일단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면서 겉으로만 테리스가 1.5% 안팎 정도 높은데 경합지에서는 대부분 트럼프가 앞섰다. 대부분 트럼프가 앞섰다라는 것은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일부 편향적인 대선 지지 사이트 말고는 대부분 앞선 건 없어요. 7개 중에 뭐 트럼프가 3개, 해리스가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리스가 좀 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해리스가 한 5개 앞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직한 평가는 투표율에 따라 까보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실제로 이 투표를 하면 예상되던 표보다 3, 4%가 더 나왔다. 2016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다라는 샤이 트럼프 표는요. 지금 어지간히 그 보정도 되었고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또 트럼프가 3번째 대선 출마하면서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표를 깠을 때 샤이 트럼프냐 히든 해리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미국에도 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도 도저히 모르겠다. 처음에는 해리스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트럼프가 최근 한 3주 동안에 많이 따라가서 골든 크로스를 하려던 찰나에 막판에 트럼프 쪽에 악재가 좀 넘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약점이라고는 최근에 이제 불거진 큰 문제가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비하 발언을 트럼프 뉴욕 뉴스에서 코미디언 같은 사람이 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 파시스트, 독재자라는 낙인을 존 켈리가 말하고 해리스가 기자회견을 했다. 또 선거 불복의 전력과 트럼프의 이 6개 기소되어 있는 이 도덕성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약점이고요. 해리스 측은 경제적 무능,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가 올라서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하 삶이 어렵다. 또 성소수자 같은 기독교 복음주의에 위반되는 이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정치적 올바른 문제, 또 이민자에 대한 관대, 또 흑인이나 라티노 표들이 옛날만큼 모이지 않고 있다. 자, 아젠다가 약하다. 그래서 트럼프는 픽션을 이야기하고 이 해리스는 다큐를 말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지금 막판에 각자 장단점을 살려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해리스의 추락이 멈추고 민주당 자체 내에서는 7개 경합지 중에 한 5개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근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근소함마저도 솔직히 투표율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가장 정직한 이야기는 65% 넘으면 무조건 이기고 63%를 기점으로 해서 60% 초반까지도 트럼프가 이긴다. 자, 해리스는 63%를 넘으면 이길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투표 제도가 복잡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주별로 투표하는 방법, 개표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미국에는 사전 투표가 있고 11월 5일 선거 당일날 직접 현장 투표가 있어요. 사전 투표도 또 2가지 종류가 있죠. 자, 우편으로 직접 투표장에 가지 않고 보내는 거. 그리고 사전 투표 기일 안에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현장 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별로 또 다른 것은 사전 투표일이 주별로 전부 달라요. 어떤 데는 9월 6일부터 사전 투표를 했고 어떤 주는 또 어떤 주는 10월 31일부터 사전 투표에 들어가는 주도 있어요. 사전 투표가 투표일 전까지 쭉 지속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주별로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투표가 지금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광범위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통의 불편함 또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닌 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 투표를 뒀는데
2020년 코로나 이전에는 사전투표가 작았습니다. 20%, 30%였는데 2020년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이 되어서 사전투표가 1억 500만 명이나 나왔어요. 자, 대선 당일 현장 투표와 2020년 사전투표가 7대3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월등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당일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쭉 결정이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미국 대선은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사전투표가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도 사전투표를 공화당 당원에게 적극 독려하면서 27일까지 끄는 사전투표 참가자가 4,200만이에요. 27일부터 대선 전날까지 또 사전투표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사전투표를 한 사람을 보면 민주당이 39.9, 공화당이 36.3%로 민주당 당원이 3.6% 정도만 이렇게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면 지난번에 27일 날 트럼프가 적진인 민주당의 아성인 뉴욕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뉴욕의 상징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했지요. 그래서 트럼프 측은 적진에서 엄청난 세를 보여줬다고 지금 자신만만합니다. 오늘 해리스는 이 워싱턴 DC 수도에서 의사관 앞에서 한 최소 5만 명 이상의 지금 청중을 모아놓고 상징적인 이 대선의 휘날레를 장식하는 유세를 하면서 트럼프의 대선 불복 2021년 1월 6일 사태를 갖다가 상기시키면서 트럼프가 그야말로 민주주의적 자질을 가지지 못했다는 걸 부각시킬 거예요. 그런데 지난 27일 선거에서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죠. 토니 힌치클래프라는 코미디언이 연설자로 나서서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고 말하면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민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자,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뺏은 카리브 해안에 있는 제법 큰 섬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지금 푸에르토리코 출신이 600만 명이고 특히 펜실바니아에 47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언론들이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국 사람이 6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0만 명 이상이 펜실바니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푸에르토리코의 인구가 32만 명이라. 자, 푸에르토리코가 카리브해에 있는 32만 명이 거주하는 섬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한쪽이 잘못 쓰니까 오늘 아침에 7, 8개의 언론 기사가 푸에르토리코 인구가 32만 명이라고 따라 썼습니다.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600만 명이 거주하면 그쪽에서 원래 인구가 상당수 있다 봐야 될 거고 심지어 펜실바니아만 47만 명쯤 있다 하면 푸에르토리코가 꽤 큰 섬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지금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자치령인데 독립할 것인지 투표를 몇 번 했는데 부결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푸에르토리코가 뭐 큰 도움도 되지 않고 독립에 나갔으면 하지만은 또 독립도 하지 않고 그래서 미국에 속한 미 연방에 속한 자치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권이 없어요. 푸에르토리코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은 괌이나 사이판에 사는 사람도 같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투표권이 없는 이런 그 자치령적인 이 자기들 내부에 소속되는 섬들을 이 커먼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푸에르토리코 사람이 펜실바니아에만 47만 명이라면 이 사람들이 투표한 사람도 있겠지만 27일 이후에 투표할 사람이 월등히 많겠죠. 자, 30만 명 정도는 뒤에 투표할 건데 이렇게 대놓고 쓰레기 섬이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에 밀려 들어온다고 비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에서는 자기들이 0.3% 펜실바니아 이긴다 하고 있고 또 많은 조사에서는 0.5% 정도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고 말하는 데도 많고 해리스 진영도 0.5% 정도 펜실바니아에서 이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이든이 이길 때 만 수천 명 표 차로 이겼는데
펜실바니아에. 7개 경합주에 바이든이 전체 이긴 게 8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6대1로 바이든이 7개 경합주에서 이기면서 대승을 거둔 모양새가 됐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 유명인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오 집회를 트럼프가 열었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 가수, 유명 가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고 이 영상이 지금 5만 대 다 퍼지고 있고 힐러리 진영에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진영에서 긴급 성명을 내어서 이 농담은 트럼프의 시각과 입장과는 무관하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 사과는 제대로 안 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비판이 굉장히 일고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사실상 트럼프 진영의 이 코미디언이 대규모 유세에서 해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최근에 해리스 쪽에서 트럼프를 파시스트다, 나치다, 히틀러다라고 말을 하며 낙인을 찍고 있는 부분에서 결국은 인종주의적 차별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파시스트라고 낙인 찍는 존 켈리 전 트럼프 비서실장이나 해리스의 기자회견이 먹혀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 진영의 가장 큰 도화선이라는 거예요. 자, 해리스 진영에서는 흑인 남성의 표가 지금 상당히 막판으로 갈수록 결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W. 부시 전 공화당 대통령의 딸이 지금 해리스 진영의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개 경합주는 현재 여론조사가 우위를 잡아낼 수 없다고 보는 게 확실해요. 노스캐롤라이나 정도가 트럼프가 어떤 여론조사에도 이긴다고 나온다 정도고 아무래도 러스트벨트는 해리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이고 나머지 지금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물론 러스트벨트 3개도 해리스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냐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예요. 그러면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나느냐? 결국은 투표율이 65%가 넘으면 해리스가 이기고 63%까지는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은 지금 그러지 않으면 질 수 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60대 47이 나와요. 자,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60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투표율이 60%가 넘으면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47이라는 말을 트럼프 유세 뒤에 다 쓰고 있어요. 자,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 45%대,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 46%대를 얻었어요. 47%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지지율이 47%가 되면 자기가 이긴다. 또 해리스 측은 60% 이상의 투표를 얻으면 자기가 이긴다고 보고 있어요. 다 빼고 투표율이 좌우합니다. 그런데 현재 4,200만 명의 사전 투표를 27일까지 했어요. 이게 이제 11월 4일까지 사전 투표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전 투표가 지난번하고 만약에 비슷한 수준까지 가버린다면 이거는 본 투표까지 포함해서 60%가 훨씬 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바이든 때 66.9%, 그러니까 거의 67%에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거기에 근접하면 해리스가 이기고 일상적인 50%대 투표율이나 60%, 61% 이 정도 되면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투표율에 좌우된다. 이 말입니다.